4교시에서는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의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얼굴이 안 보이거나 다른 정지 화상을 보여준 학생이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학생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기말고사를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보고 안 보이면 얘기를 하고요. 답이 없으면 강제 탈퇴, 0점 처리 이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에 요즘은 이제 뭐 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투지폰 갖고 있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을 보고요, 카메라 기능 인식 있는 거 컴퓨터 좀 활용하시고, 크롬을 둘 다 써야 돼요. 그 크롬을 쓰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은 트랜스레이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에드모드가 이상하게 돼요. 글자가 그 인코딩이 이상하게 돼서 암호화가 되는 바람에 글자가 깨져요. 조심하시고, 영어 번역을 안 함. 줌에서 출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이 안 돼서 정지 화상이나 얼굴이 안 보이면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은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30일 오전 10시 반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번에 나눠서 테스트 퀴즈는 10분,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40분, 줌과 에드모드를, 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출력을 해서 입력을 해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할 때 대소문자 구분해서 좀 치셔야 되고요. 줌이 이제 저희들이 40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40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테스트 퀴즈를 보고 난 다음에, 출석 부르고 테스트 퀴즈 보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부족한 거 좀 준비하시고 기말고사를 끝내고 마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60문제예요. 그래서 50문제 플러스 매칭 문제. 그래서 60문제를 사실상 40분 안에 이제 풀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것부터 먼저 풀고요. 그때 와서 책을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뭐 자료 보고 이거 시간 늦는 거 여러분 중간고사 때 확인하셨죠. 특히나 지난번에 보면 인터넷을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 그 타이핑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에드모드를 좀 불안정하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안정하게 빠져나가면 다시 크롬을 정지하고 다시 그 에드모드 들어와서 링크를 이제 클릭하면 다시 이제 살아는 있어요. 저장이 돼 있어요. 여태까지 본 게.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 검색을 안 하기를 좀 당부드려요. 이거 하다가 그 에드모드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걸 제가 몇 학생이 그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우스만 가지고 정답을 선택하고 입력을 할 필요 없잖아요. 키보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유념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자꾸 키보드를 입력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그 얼굴 말고 그 화면을 비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요것만 안 하면 되죠. 다른 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만 유념해서 본인이 좀 감당하시면 되는데, 대화를 하거나 채팅하는 걸 모습을 제가 인지를 하면 한번 비춰보라 그러고 카톡이나 이런 게 열려 있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60문제를 이제 40분 안에 맞추는 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을 하셔서 바로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책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세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미리 좀 이제 확인하시기 바라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문제가 모든 학생마다 동일한 문제지만 번호가 다 다르죠. 보기도 다 다르고.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이기 때문에 뭐 채점 결과는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과 대화나 채팅 이것만 좀 금지해 주시고 6번 항목을 좀 보실래요? 6번을 보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중간고사 때는 이런 학생이 없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미리 제출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10초 남겨놓고 20초 남겨놓고 인터넷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터넷 연결을 반드시 확인하셔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테스트 퀴즈를 한번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테스트 퀴즈도 다 시험에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 1분 전에 써보면 좀 하도록 유념하시고 성적은 이제 모든 학생이 끝나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념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문제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중간 것도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고 하는 게 쉬운 문제를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료 볼 시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해서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점수는 뭐 60분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이 상단에 보이잖아요. 그걸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10분 전에 한번 5분 전에 한번 마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준비 자동 종료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얼른 제가 말하기 전에 얼른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분 전에 써보면 하시고 요거를 유념하시길 다시 한번 이걸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에드모드에 제가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클릭하셔야 돼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클릭해야지 이러면은 그만큼 손해가 돼요. 얼른 시작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연결 가능한 한 여러분들 집에나 유선 인터넷 연결을 선호합니다. 와이파이가 불안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비상시 무선의 AP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좀 확인 좀 해주시고 휴대폰 배터리 확인 좀 해주시고 카메라 기능 있는 거 이번에는 줌으로 얼굴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나 채팅하는 거가 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제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출석 부를 때. 이게 정지화상이 있는 학생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요게 이제 뭐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번에는 강제 줌찰 때 여러 번 이제 불러서 확인이 안 되면 0점 처리가 되면 유념하시고 에드모드에서도 쳤다 그래서 얼굴 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럼 0점 처리됩니다. 이걸 유념하세요. 교재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에드모드 포스트로 궁금한 거 전화로 하든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해봤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유념사항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걸 보시고 좀 시험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끝나고 나면 학사 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성적 확인이 13일부터 17일까지 이 학사 정보에 여러분들 저장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순위를 알려드리고 가능한 한 뭐 이제 올리는 거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앞에 있는 학생이 이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요구하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이제 몇 점인데 그래서 몇 등이고 전체 몇 순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학기는 이제 8월 20하고 21일 날 수강 신청을 좀 해주시고 잊지 말고, 개강은 8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위주로 많이 지역적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학기 때는 개강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좀 힘드신 분들 좀 격려의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혹시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좀 많은 위로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학사 일정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과목도 동일하게 요때 이학사 정보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수님한테 문의하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문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좀 뒤로 미뤄지면서 여름방학 기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이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학년들한테는 커마를 하도록 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3학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가 됐든,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본인의 진로를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 오면, 그 진로가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도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 전념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진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늘 자바 개발자, C 언어, 그다음에 서버, 데이터베이스, 요즘 파이썬 개발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다양한 웹 디자인, 웹 프로그래밍, 웹사이트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개 요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솔루션 만드는 분들, 다양하게 그걸 다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회사에 원서를 낼 때 자격증이 좀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기사,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2학년 때까지 커마를 좀 1급 얘기하는 거 1급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3학년 때 가서 정보처리 기사 요거를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이제 출제 기준이 상당히 바뀌어서 과목명도 바뀌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하드웨어 된 게 다 이제 과목이 없어져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책도 좀 많이 읽고 틈틈이 커마을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 가족의 어떤 소중한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좀 이제 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이 끝나게 되는데, 한 학기 동안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좀 힘이 들었는데, 25분을 이제 4번 제가 녹음하고 그걸 다시 동영상 파일로 바꾸고, 이게 이제 일주일 내내 걸리는 로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어쨌든 끝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별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를 이제 안 해주셔서 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시험도 중간고사 때처럼 잘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고, 특히 IT 융합과 창업 관련돼서는 좀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IT 쪽이 특별히 다른 분야보다 사실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나 국어나 수학의 것보다 이 IT 분야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옛날에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이었었던 게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 영역이 자꾸 발굴이 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역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게 두 가지 키워드이고요.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교양서적을 먼저 좀 읽고 전공 공부를 좀 임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5G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20가지 토픽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어려운 얘기들이 없잖아요. 이 책이. 쭉 읽으면서 교양서적으로 만든 거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고 교양에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어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선택하셔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스펙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로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